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번 문자 사과가 첫 번째 사과였다면 어쩌면 그냥 해프닝이라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벌써 사과가 세 번째입니다. 당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SNS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내의 시끌시끌한 분위기도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도 살펴보시죠. 권대행, 사과 3번 했으면 삼진 아웃이다. 한중진 의원이고요. 초선 의원 A씨, 행실이 너무 가볍다. 스스로 직 내놔야 한다라는 의견. 반면 신속하게 사과했으니 문제는 일단락됐다. 한친윤계 의원, 분명 사퇴감이지만 대안이 없다. 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위기 해결 능력이 없다. 무슨 놈의 집권당이 이러냐. 무슨 놈의 집권당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정권 초반부터 자꾸 이상한 일 벌어지면 국정 운영 동력 찾기 힘들다. 빨리 해법 찾아라. 라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겠어요. 빨리 해법 찾아라가 빨리 나한테 와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 동의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서 우리 김수영 교수님 그다음에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해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해서 하는 게 좋다. 근데 이게 방법론에 들어가면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우선 첫째 하나는 전당대회를 하려면은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소위 말하는 끌어내리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건가? 저는 또 다른 분란과 또 다른 전선을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방법론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중앙일간지 보니까 논설위원이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을 다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핵관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 윤핵관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이렇게 컬럼을 썼어요. 그걸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풀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가 방법론상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만두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당 지도부 누가 당장 맡지요? 최고위원 중에 누가 하나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거기서 뭘 호선을 해야 되나? 저는 이것마저도 또 다른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차분히 방법론을 찾고 난 다음에 무언가 적당한 대안이 나왔을 때 해야지 지금 몇 번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권성동 대표 체제를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막 흔드는 거는 시원하긴 합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막 당을 흔들고 있는 거라 저는 조금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자중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조기 전당대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사실 장제원 의원도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뭡니까 그럼?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으로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당권을 그다음에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걸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과연 가능한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도려내는 당에서 무언가의 극약 처분과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당이 또 다른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과연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게 꼭 가능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된다라는 데는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다양한 의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과 권 원내대표 측이 합의는 안 됩니까? 우리 같이 물러나자. 합의의 여지가 없습니까? 조기 전당대회자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물러나는 게 맞다. 라는 상호 합의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아까 우리 여러분 말씀 주시고 저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은 그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결단에 관한 문제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지금 아까 험한 말, 양두구육이란 말을 쓰면서 있는데 이런 이준석 대표를 하고 손을 내밀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택할 건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이 많은 한 덩어리를 던져버리고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방법론을 저는 찾아갖고 진행돼야 될 문제라 저는 용산과 당 지도부, 현재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맹장만 드러내는 비교적 정해져 있는 그런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어디를 건들지 모르는 굉장히 복잡한 수술이다.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수술이고 그다음에 상대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수술일수록 빨리 조치를 안 하면 환자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근데 그런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치면 안 되지. 자꾸 치면은 집도의의 이 칼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칩니까? 모르겠어요. 옆에 조금 저는 제가 볼 옆에 때는 막 김광선 변호사 앉아 계신데. 그렇게 되나? 이게 저는 지금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론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 빨리 새로 뭘 하자라고 흔들어대는 게 저는 꼭 좋지만 어쩌면은 집도의의 팔을 잡고 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은 우리는 그러면 전당대회 개입하지 않겠다. 유진석도 사퇴하라.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가지 않죠. 이준석대로 복귀를 하려고 할 거고 윤핵관은 윤핵관대로 당의 권력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당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야. 꼭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선당후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 선당후사고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도를 높이고 살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주려고 하면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윤핵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의 권력 싸움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권력의 속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윤핵관이 아니다고 하면서 또 가장해서 내세울 수 있고 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인데 불구하고 그걸 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의 속성상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굉장히 봅니다.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네. 비대위 체제는 방금 말씀하신 이것저것 수술 부작용 걱정 안 되고 비대위 체제는 어떻습니까? 근데 비대위 체제는요 단지 임시 봉합이에요. 왜냐하면 6개월 있다가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윤핵관들이 바라겠어요? 바라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대위 체제 자체가 6개월 동안 아무 힘없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대위 하려고 하면 또 비대위원장 또 어디서 모셔와야 하는데 우리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랄지 민주당의 박지원 전 위원장들 얘기했지만 비대위원장이 잘한 적 얼마나 있어요. 우리 국민들 볼 때 비대위 구성하면 또 시작했구나. 또 어영부는 또 국민 속이려고 하고 있구나. 눈 가리고 암호하구나.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대위는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된다. 그렇죠. 실질적인 혁신을 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난감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해법은 대수술밖에 없다고 대수술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집도를 해서 한 곳만 도려내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대통령실부터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서 이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여기에 해법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식물 대통령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받아온 비판들을 잘 보면 저는 거기에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받아온 비판들은 자기 사람만 쓴다는 거였습니다.
검찰총장 때도 그렇고 중앙지검장 때도 그렇고 자기 사람들만 믿고 자기 사람들만 채용을 하고 그러니까 측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동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대통령실이나 뭐 내각, 뭐 국민의힘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각에서 보면은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지금 스타 장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사실 그 법도 무시하고 시행령 정치만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법적 해석이 본인들이 해석한 게 모든 것이 맞다라고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힘도 보면 국민의힘도 윤핵관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측근한테 속마음을 얘기해서 또 문제가 된 거죠. 이번 문자 메시지 파동만 봐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대격변을 이루지 않으면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서 측근만 쓰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정치 스타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게 오늘 뭐 여야도 다르고 각계의 변호사들과 여야 정치인들 모두 다 공통적인 의견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큰 규모의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는 모두 다 동의가 있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나오신 분들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휴대전화가 노출되고 나서 주요 인사들이 휴대전화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는 풍경들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보긴 봐야 하는데 봤다가 찍히면 난감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못 열고 있어요. 이거 못 열고 있어요. 열면 안 돼요. 본회의장에서 지금 찍고 있잖아요, 저희가. 열면 안 돼요. 아, 열면 안 되는데 반 접어서 안 보이게, 화면이 안 보이게 이렇게 각도를. 아, 저것도 좀 위험한데요. 열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권성동 대표 모습이었고요. 한동훈 장관도 포착되는데 아예 책상 밑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 휴대전화 보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게 철통방어 책상 밑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 한동훈 장관. 아, 이렇게 조심히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아주 조심스럽게. 이재명 의원 휴대폰 열었는데 보호 필름을 붙였어요. 역시 치밀합니다. 보호 필름을 붙여서 아예 찍히지 않게. 그러니까 비교적 자유롭죠. 보호 필름 저런 게 있군요. 그걸 찍으려는 기자. 거의 카메라 두께를 보십시오. 그래도 안 찍히지롱. 보호 필름. 각양각색의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본회의장에서 네. 핸드폰 보지 마세요. 제 건 봐봐요 뭐. 근데 저는 뭐 이제 초선이고 예. 늦게 들어가서 아주 사이드에 있어서 그 각이 안 카메라에 나옵니까? 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